하겠습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이번 웨비나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이빈 테크놀로지 권영진 과장이 마우스의 나노파티클을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장비를 활용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세 번째 순서로 인하대의 양소은 교수님의 Seeing, Being, Believing in Our Science, Design of Target Specific Drug Delivery System 테마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 강의 발표를 맡으신 양소은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의과대학 양소은 교수님은 정근당 제약 및 CJJ 제당 제약사업 부분에서의 연구원 생활 및 재단법 및 유타 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재단의 R&D 센터장을 역임하신 후 현재 인하대 의과대학에서 나노생명의학에 대한 연구를 10년 동안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 권영진 과장의 버추얼 데모를 통한 후 양소은 교수님을 모셔서 Seeing Being in Our Science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체현미경이라는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IVM은 현재 면역 반응부터 튜머 모델, 디지즈 모델,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 에피케시까지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각각의 장기 및 렁, 캔서, 그리고 본 매로에 대한 부분까지 각각의 마우스 안에서의 심층적인 조직까지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생체현미경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드럭 디스트리뷰션 및 캔서 드럭 딜리버리 그리고 드럭에 대한 에피커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버추얼 데모인 나노파티클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한 부분을 저희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권영진 과장님의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영진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애플리케이션 스페셜리스트 권영진입니다. 오늘은 양수광 교수님의 세션에 앞서서 마우스 내에 나노파티클을 주사한 후 생체 현미경으로 영상화하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버추얼 데모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비는 아이빈 테크놀로지 생체 현미경의 최신 버전인 IBM CMS3입니다. 콤포칼과 투포톤 레이저가 함께 장착되어 있어서 샘플을 두 개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샘플, 하나의 장비로 영상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 생체 현미경의 장점 중 하나인 마우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보여드립니다. 이는 롱텀 영상화를 위한 마우스의 컨디션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스테이지는 물론 커버 글라스 홀더, 그다음에 실제 체온을 측정하는 렉탈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틀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온도로 마우스의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마운팅되어 있는 이 스테이지를 손으로 밀어놓은 다음 슬라이딩 도어를 닫고 영상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 영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험 스킴을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혈관에서 특이적으로 GFP를 발현하는 타입2 EGFP 형질 전환 마우스에 5나노미터 파장대에서 익사이테이션 되는 나노파티클을 꼬리 정밀 주사한 뒤에 리버를 영상화하였습니다. 네, 결과 임시입니다. 왼쪽은 나노파티클을 주사하지 않은 컨트롤 마우스, 그리고 오른쪽은 나노파티클을 주사한 테스트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마우스는 혈관만 영상화가 된 반면에 테스트 마우스는 나노파티클이 이렇게 그린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파티클을 주사하지 않은 컨트롤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영상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빈 테크놀로지의 소프트웨어는 현미경 장비를 구동하는 엔진과 영상화 결과를 포스트 프로세싱하는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엔진을 열어서
스캔과 레이저, 그다음에 셔터를 모두 열은 다음 조업 다이얼로 포컬 디스턴스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보이게 됩니다. 넓은 범위를 깊게 보고 싶으시다면 모자이크와 지스텍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되는데요. 모자이크의 경우에는 시작 포지션과 마지막 포지션을 로드한 다음 지스텍에서 가장 표면과 가장 깊은 곳을 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활성화시킨 다음 영상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이 마우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과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션 컴pen세이션 키를 누르기만 하면 내부 자체 적용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는 자동 보정된 결과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캡처를 누르면 자동으로 스테이지가 움직이면서 영상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스팟을 찍고 싶으시다면 멀티 포지션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영상화를 원하신다면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하셔도 되며 이 네 가지 기능은 모두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얻은 영상화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블러와 포스트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웨비나 직전에 얻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찍은 사진들을 G 프로젝션을 통해서 한 장으로 압축할 수도 있으며 넓게 찍은 모자이크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스티칭하여 한 장의 결과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버추얼 데모는 여기까지이고요. 생체 내 영상화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Q&A 세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얻은 나노파티클 결과들을 통해서 양수근 교수님께서 나노파티클을 통한 약물 개발의 유효성 평가 그리고 PK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네네네. 화면은 어떻게 띄워졌나요? 제가 지금 팔로업이 안 돼서. 예, 화면 잘 띄워졌습니다, 교수님. 오케이. 네, IBM 테크놀로지하고는 저하고는 한 2년 정도 계속 이제 콜래보레이션 워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랩에서 이제 메인 타겟으로 헤파틱 타겟 마이크로 앤 나노 파티클의 티슈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내지는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해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IBM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랩 사이언스에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그다음 덕분에 이제 이번에 바이오 일렉트로닉이라는 저널에 한 12점 정도 되는데 같은 데이터 놓고 이제 서브미션 한 이제 그 첫 데이터가 이제 서미션 단계에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인비보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노파티클 약물 개발에서 생체 현미경을 활용한 유효성 평가와 및 PK 분석이라는 큰 틀의 주제를 제가 이제 정하긴 했는데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모델, 심지어는 휴먼 케이스까지 가서 우리가 원하는 나노파티클이나 약물을 트리트를 했을 때 이 약물이 혹은 나노파티클이 정말 원하는 조직에 가서 레지던트하고 약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증빙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저희 랩의 사이언스랑 그 다음에 IBM 테크놀로지와 콜라보레이션 했던 데이터를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양해서 우리가 이제 PK 스터디를 왜 해야 되고 거기서 무슨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네이버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얻은 데이터들이 정말 이렇게 릴라이블한지 그런 데 대한 퀘스천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서브 타이틀로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하고 이제 사이언스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종교적인 뭐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자기 몸을 이제 보이시는데 이제 도마란 제자가 이제 이걸 나는 보지 않고서 믿지 않는다라는 강한 그 의구심을 뭐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친히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이런 그 스트림에 이게 뭐랄까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은 그 종교적인 스탠다드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일단은 뭐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언스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이언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eeing이라는 게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정말 빌리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릴라이블한 데이터가 재현된 그런 이제 단계의 프루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도 보면은 이론 물리학자였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이제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고 논문을 썼었고요. 이제 그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논문들이 실제로 이제 보여주게 되고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약물이나 나노 파티클을 인젝션 해놓고 주의 몸에서 아니면 사람 몸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툴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를 했었고 이제 발표도 했었고 근데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은 그래프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실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주고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이언스를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를 보여줄 때 정말 이렇게 컬러풀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줄 때 진짜 되는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마코키네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혈중 내진 조직 중의 약물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사이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을 타겟 부위에 전달하기 위해서 스페시픽한 설계를 했을 때 그 약물이 정말 그 타겟 부위에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머물러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빠져나가는지를 이제 그 밝히는 과정들이 이제 파마코키네틱이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파마코키네틱 스터디를 하면은 일단은 상당한 레이버 차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래프에 이제 그림에 이제 간단히 몇 장으로만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스페시피한 약물이 뇌에 어큐뮬레이션 되는지 프로브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다이얼리시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이제 브레인에다가 튜브를 하나 꽂고 약물을 주입을 한 뒤에 반대로 이제 흘러나오는 약물을 리제이트를 받아서 매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스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로브를 얻은 다음에 다시 이제 뇌를 이제 브레인을 갈아가지고 다시 실험을 하게 되는 그래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사실상 이 그래프는 되게 간단합니다. 스킴상으로 되게 간단한데 학생들이 가지는 레이버 차지는 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프 하나 그리려면은 아마 거의 한 달 내지 2달 이상을 저희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매일 묶여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일을 해야지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PK 스터디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레이버 차지에 불구하고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파마코키네틱 파라미터를 정확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물이 타겟 부위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플라즈마하고 조직 브레인에 이제 얼만큼 약물이 분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팩터들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팩터를 가지고 그 다음 디자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휴먼 케이스에 갔을 때 어떤 팟캐스트 어떤 움직임을 보냈을지 이제 팟캐스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 랩에서 이제 실험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카디악 스텐트라고 해서 심장이 이제 심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스텐트라는 조그만 튜브링을 이제 집어넣어서 혈관을 이제 오픈을 시켜 놓죠. 근데 단순한 기계적인 작용으로만은 부족해서 여기다 저희들이 이제 약물을 코팅해서 재협착을 막는 이제 그런 그 사이언스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되어온 사이언스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바디에다가 저희들이 약물을 코팅을 했을 때 그 또 코팅된 약물이 심혈관에 얼만큼 있는지 아니면 이게 빠져나가 가지고 얼만큼 다른 장기에 있는지 이제 알아내서 리포트를 해야지 우리가 시각계에서 이제 허가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려놓은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돼지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돼지 가지고 1시간, 6시간, 24시간, 뭐 3일, 7일, 14일 이런 식으로 롱텀으로 보게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이 바그래프 하나가 돼지 한 마리예요. 심지어는 돼지 3마리가 한 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 중에 혈중 농도를 구하려고 간 중에 조직 농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돼지 간을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전체 죽여가지고 간을 빼든지 아니면 살짝 간을 도려내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비용으로 따지면 뭐 토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 하나 구하려는데 한 60마리 정도 필요하고요. 돼지는 저희들이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줄여서 하더라도 뭐 10마리 이상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죠. 뭐 간선동맥 근위부, 원위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스텐트를 넣었을 때 스텐트 주변의 혈관의 약물이 농도가 얼만큼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레이버 차지,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시간, 조직을 얻고 나서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조직을 갈고 추출하고 다시 매스를 돌리고 실제로 이제 매스 한 번 돌릴 때마다 이제 일반 컴퍼니에서 차지 정도는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정말 이렇게 보통 랩에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실험 규모가 이미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에 쥐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방출 이제 뭐 스텐트라고 해서 파크리탁셀 릴리스 스텐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 욕심에 이게 이제 담도 쪽으로만 항암제가 가야 되는데 담도암 스텐트니까요. 뭐 이게 약물이 흘러가지고 브레인으로는 얼마나 갈지, 키드니로는 얼마나 갈지 이런 실험을 또 이제 프루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번 차트에 보면은 이제 1데이부터 21데이까지 쥐를 계속 이제 21일 동안 이제 그 키워가면서 각 대인마다 쥐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장기권에서 뭐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뭐 그래프는 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인원수만 해도 거의 한 5명 이상이 매일 들러붙어가지고 일을 해야지 겨우 이런 차트 하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마코키네틱에 대한 스터디 자체가 레이버하고 타임 차지여가지고 이런 그래프 하나 딸랑 들어가는데 논문은 뭐 거의 저자가 20명 이상 되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그런 작업들을 저희 석사 박사 때 열심히 했었고요. 저런 실험 한번 날 새야 되니까 이제 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미징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그림 한 장으로 프루브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들이 이제 이거 이제 제가 포닥 과정에서 했던 그래프인데요. 했던 스터디인데 아이런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 마이셀 이렇게 이제 CD처럼 만들고요. 뭐 이미지너리하게는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라고 이제 A번 차트로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마코키네틱 스터디를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라디오 아이스코프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해가지고 얻은 게 이제 D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디오 라벨링 하는데 뭐 한 달, 두어 달, 석 달 걸리고 그다음에 뭐 IV 인젝션에서 이제 튜머 째가지고 튜머 안에 이제 우리가 만든 파티클이 얼만큼 어큐뮬레이션 된지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겨우 D란 차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란 밑에 있는 스몰 박스 A 같은 경우는 타겟 부위, 이제 캔서가 이제 런 캔서 모델을 만들었을 때 타겟 부위에 얼만큼 어큐뮬레이션인데 이제 MRI로 찍는 거거든요.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빨갛게 보이시죠, 이제. 빨갛게 보이고 이건 워낙 이제 캔서가 있는데 이제 아예 컨텍스트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MRI 찍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계속 찍어대야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뭐 몇 달 걸려서 하는 일보다는 그래도 보다 쉽게 이제 저희들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D 같은 그래프는 이미지너리한 그래프거든요. 이게 엑셀로 뭐 데이터 집어넣다가 뭐 키 한번 잘못 뭐 집어넣으면은 뭐 이게 그래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신뢰성 있는 그림 그래프라서 믿고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만든 나노 파티클이 타겟부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도 믿을 수 있고 컨피던트하게 밖에다 어나운스도 할 수 있고, 뭐 듣는 사람들도 정말 이게 프루프를 쉽게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근데 MRI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큰 장치를 가지고 한번 돌릴 때마다 이제 몇 시간씩 이제 로드가 걸리는 이제 그런 그 하드한 작업입니다. 이런 것도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항상 이제 이런 그 프로브에 대한 욕구는 저희들이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PK, 그 다음에 티슈 디스트리뷰션, 타겟 디자인, 나노 파티클 타겟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게 타겟 티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욕구, 어떻게 이 데이터를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라는 테크놀로지가 뭐 이렇게 거의 따지면 20년 전부터 지금 이제 컨셉이 잡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이빈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이제 정말 어드밴스된 타입이라 제가 처음에 썼을 때보다는 뭐 기능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세싱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면에서 탁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약물 어큐뮬레이션 된 것을 보여준 건 아니고, 저희도 사실상 간암 타겟으로 여러 가지 마이크로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제 벌써 이제 2년 전에 이제 처음 파티클을 가지고 가가지고 실험을 했었을 때 정말 이렇게 파티클이 간 쪽에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쌓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고 나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뭐 어디가 나가서 우리가 만든 것은 간에 직접 어큐뮬레이션 돼서 약물을 릴리스하는 파티클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툴들이 이제 아주 그냥 파워풀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증빙하고 이제 그런 것들 떠나서 파마코키네틱이라는 게 타임 디펜던트한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제 계속 프루브할 수 있는 그런 디벨롭된 사이언스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이미지 베이스드 사이언스를 그냥 증빙, 그러니까 우리 나노 파티클이 잘 워킹합니다라는 그런 증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약물 치료에 직접적으로 응용하는 사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고, 왜 그러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가 우리 랩 사이언스에 필요했던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이미지 가이디드 로컬 리저널 드럭 딜리버리라고 간단히 적었고요. 이런 이미지 기술들이 그러면 치료 영역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MR 가이디드 런 캔서 세라피,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키드니 캔서 세라피, 엔도스코픽 가이디드 판크라틱 캔서 세라피라고 제가 짧게 적어 놓긴 했는데, 지금은 뭐 울트라사운드 저희들 초음파 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뭐 회사에서 뭐 태아 잘하는 거 잘 보여주죠, 3차원으로. 그렇듯이 저희들이 이제 캔서도 거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부암 같은 경우도 이제 키드니 캔서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이제 거의 스파팅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캔서가 보이는데 그냥 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이제 제 주사기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약물을 인젝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젝션 약물들이 그 캔서 스팟에 정확히 이제 인젝션 돼서 로컬라이즈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기술이 이제 이미지 가이드드 로컬 리저널 캔서 세라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사이언스를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는 거, 그런 차이입니다. 뭐 엔도스코피 가이디드라고 적어놨는데 저희들이 내시경을 하죠. 내시경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내시경이 이제 전 국민한테 시행되고 나서 우리나라 위암 환자 케이스가 엄청나게, 조기 진단 케이스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다음에 위암 완치율이 엄청나게 늘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에다 이제 초음파를 지금 달 수 있고요. 엔도스코프에다 초음파를 달면서 지금 췌장 같은 경우 직접 저희들이 이제 위치를 찾아내 가지고 약물을 인젝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이미지 가이드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고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가이드를 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이미지 가이드 세라피를 왜 하는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이제 그 간암이 있는 경우, 간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쉽게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CT 이미지나 그다음에 플로로스코피, 그다음에 초음파 이미지로 이제 간암 이미지를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암 위치로 저희들이 약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냐면은 그 대퇴 정맥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카테터를 가지고 간암까지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카테터 끝에다가 저희들이 약물을 이렇게 이제 빨갛게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쭉 인젝션을 하면은 간암 부위에 저희들이 약물이 릴리스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했던 방법들은 이렇게 독소리빗이랑 항암제인데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빨간 항암제가 릴리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알다시피 물에 이제 디스퍼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스 돼서 거기 앞에 이제 뚝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그 수조에 잉크물이 퍼지듯이 쫙 퍼져버리지 타겟 사이트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게 이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를 좀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파티클을 만들고 이런 파티클에 약물을 이제 로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인젝션을 하면은 그 파티클이 타겟 사이트에 이제 쭉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레지던트 하게 되고 이제 내리전트 하면서 한 달 정도 이제 약물을 릴리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라피는 사실상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우리나라가 걸쳐서 간암 환자가 제일 많이 있죠. 그래서 간암 환자 치료 비용이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지 보건복지부 통계상 보면은 가장 많이 1인당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세라피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간암 환자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생존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암의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CT를 찍고 간암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 이런 프로토콜이 잡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 케모 엠볼리즘, 엠볼리즘이라는 게 이제 혈관을 막는다는 개념인데, 엠볼리즘이라는 게 세라피고, 사이즈 이제 미들 스테이지의 간암 환자들은 거의 이제 이 세라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정맥이 이제 대퇴부까지 쭉 내려가 있거든요. 그럼 다리 밑에 혈관을 이제 개관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카테터를 쭉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검정색 선이 보이죠. 약간 튜브 사이즈인데 저희들이 이제 뭐 콜라 마시면 그런 그 튜브 사이즈보다 약간 얇은 그런 카테터입니다. 그러면 카테터를 가지고 여기 끝에까지 간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이 카테터고요. 여기다가 이제 약물을 릴리스하는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페모 엠볼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 만든 것은 뭐 이제 약 랩마다 이제 스페시픽한 테크놀로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펑션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동그란 사이즈의 이제 파티클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은 천천히 잠그면 처음에 팔팔 쏟아졌다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죠. 근데 계속 잠그면 그 방울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로우 레이트를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아주 쉽게 이제 이런 그 파티클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건 액상인데 이거를 이제 뭐 온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온도라든가 UV로 크로스 링킹을 해가지고 이런 녹색의 파티클을 만들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독소 리빗이 빨간색이라고 했죠. 이제 이런 빨간색의 독소 리빗을 이제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빨간색이 이제 파티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약물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처음에는 뭐 하루 동안 한 50% 정도 이제 약물이 릴리스가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약물이 이제 릴리스가 되는 이제 이런 파티클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간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진짜 간에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프루프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면 직접 이제 간을 잘라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춰가면서 이제 간에 있네요라고 이제 프루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이제 이겁니다. 실험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건 이제 마우스겠죠. 휴먼은 아니고 마우스에다가 이제 포탈베인에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젝션을 합니다. 파티클을 인젝션하면은 혈관을 쭉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로컬레이제이션 돼서 이제 쳐 박히거든요. 얘네들이 뭐 하수관 막히듯이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실험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개복을 한 다음에 혈관을 주사기를 하면은 혈관에서 이제 피가 뿜어져 나오고 막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고 이제 겨우 집어넣더라도 리키지가 생겨가지고 다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튼간 토끼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간을 잡아낸 다음에 다 자르는 거죠. 잘라내서 이걸 다시 형광 슬라이스에 올린 다음에 이제 형광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이제 물론 저희들이 혈관까지는 스테이닝을 못했고요. 그냥 조직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파티클이 처박혀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리포트를 했고요. 좀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이게 정말 얼만큼 오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사이언스죠. 아까 이제 약물이 한 달 정도 릴리스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제 이 파티클이 이제 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인젝션 하기 전에 B번 같은 경우는 인젝션을 한 후에 이제 올간 마이크로스코피를 저희들이 했고요. 이제 형광을 보면 이제 이게 독소르빗이 빨간색이지만 또 형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증빙을 하는 거고 CD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슬라이스 내 가지고 혈관 부위 다 찾아내 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프로 이제 인젝션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제 증빙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여줘서 증빙을 하는 거죠. 이거 직접 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뽑아서 봤을 때도 아직도 한 달 뒤에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프루프가 있어야지 저희 다음 스텝을 나가거든요. 아무런 프루프 없이 만들었으니까 간에 가겠지 하고 실험을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실험이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뭐 이제 이건 이제 돼지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사실상 이제 뭐 소화기내과 교수님들, MD 분들이 몇 명이 여기 4명이 이렇게 있는데 네 분들이 여기 들러붙어서 돼지 한 마리면은 이런 실험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루브 없이 어떻게 다음에 이걸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실험에서 이제 간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간 조직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는지, 그다음에 간암에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전부 다 이 그래프는 저희들이 직접 사이즈를 재서 보여준 거고요. CDDF는 직접 사진 찍어서 형광으로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여주니까 훨씬 더 이제 마음이 편하죠. A, B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제 그런 뭐 의심 살만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언스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펑셔널을 한 정말 많은 그 나노 파티클이며 아니면은 뭐 하이드로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파티클이면 타겟 스페시픽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랩은 이제 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경 쪽으로 앱타머 디자인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사실상 신경으로 가는 걸 보는 것은 더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신경 섹션 해가지고 되게 많이 트라이얼 하다가 사실상 뒤에서 신경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아이빈 테크놀로지 서포트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가지는 앱타머가 신경의 어큐뮬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하게 신경의 어큐뮬레이션 된 것을 프로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절단 모델로 간 다음에 이제 신경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리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지금 올해까지 실험을 해서 리포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우리 랩이 이제 뭐 드럭 타겟티드 드럭 캐리어, 그다음 메디컬 디바이스, 이제 메디컬 이미징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메이징 베이스드 사이언스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도 이야기하듯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메이지 베이스 사이언스 그러니까 타겟 스페시픽 캐리어가 타겟 스페시픽하게 진짜 들어가는지 그런 걸 프루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이지 가이디드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베이스도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런 이미지 베이스 증빙들이 앞으로도 많은 사이언스에 컨트리뷰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도 이제 많이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뭐 말을 좀 빠르게 했나 좀 빨리 끝났네요. 네, 감사합니다.